토마스 밀러가 손흥민 앞에서 초라해진 진짜 이유,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그 프리킥의 정체.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경기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하고 토마스 밀러가 있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 경기 말이에요. 이 경기 전에 MLS 사무국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밀러랑 손흥민을 직접 비교하면서 화제몰이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대다수 전문가들이랑 심지어 사무국까지도 밴쿠버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LAFC는 원정에다가 부상자까지 줄줄이 나온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여기서부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들어보셨죠? 이 양반들은 생각이 완전 달랐어요. 이 친구들은 뭘 봤냐면 숫자를 봤거든요. 토마스 밀러가 플레이오프에서 9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5골이 페널티킥이라는 거예요. 페널티킥이요. 11m 앞에서 골키퍼랑 1대1로 차는 그 페널티킥 말이에요. 반면에 손흥민은 어땠냐? 필드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러니까 실제 플레이 상황에서 수비수들이랑 몸싸움하고 공간 찾아서 각도 만들어서 넣은 골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딱 잘라 말했어요. 큰 경기에서는 결국 손흥민 같은 진짜 슈퍼스타가 경기를 결정짓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널티킥으로 채운 득점과 실전에서 쌓아올린 득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페널티킥은 솔직히 말해서 프로 선수면 누구나 성공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넣는 골들은 뭐냐? 수비수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공간 만들어내고 골키퍼 위치 보면서 정확한 지점을 노리는 그런 골들이거든요. 이게 진짜 클래스의 차이예요. 자, 그럼 경기 시작해볼까요?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상황이 완전 절망적이었어요. LAFC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죠. 전반전 내내 밴쿠버가 볼을 잡고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손흥민한테는 공이 제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미드필더들이 압박당해서 빌드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전반 38분에 선제골을 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토트넘 시절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요리스 골키퍼가 완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골키퍼가 뭘 했냐면 그냥 평범한 슛을 다리 사이로 빠뜨린 거예요. 프로 골키퍼가, 그것도 토트넘에서 뛰었던 요리스가 말이죠. 이거 진짜 수준 이하의 실수였거든요. 기본 포지셔닝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슛이었는데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렇게 전반에만 2대0으로 뒤지게 된 거예요. 현장에 있던 밴쿠버 팬들은 이미 승리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축제 분위기였고요. 경기 보던 사람들도 다들 한숨 쉬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동료들한테 공이 안 오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LAFC는 팀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진짜 여기서부터가 레전드의 시작이에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뭔지,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뭔지 제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후반 60분쯤 됐을 때예요. 손흥민이 볼을 잡았는데 앞에 수비수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패스하거나 뒤로 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 그 좁디 좁은 틈을 향해서 슛을 때린 거예요. 첫 번째 슛이 수비수한테 막혔어요. 근데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손흥민은 튕겨나온 볼을 다시 잡아서 이번엔 각도를 바꿔서 슛을 때렸고 그게 골망을 흔든 거죠. 이 골이 왜 대단하냐면요. 3명의 수비수가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는데도 그 틈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슈팅 파워, 정확도, 순간 판단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멘탈리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골이에요.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밴쿠버 팬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승리의 찬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진 거죠. 반대로 LAFC 팬들은 완전히 살아났어요. 2대0에서 2대1이 되니까 희망이 생긴 거죠. 전문가들도 놀란 게 저렇게 빡빡한 수비벽을 의지 하나로 뚫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거든요. 일반적인 공격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패스를 선택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근데 손흥민은 달라요. 이 친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그게 바로 월드클래스와 일반 선수의 차이예요.
근데 경기는 계속 흘러갔고요. 추가 골이 안 터지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스코어는 2대1로 고정돼 있고 사람들은 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이제는 힘들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여러분, 진짜 레전드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종료 3분 전이었어요. 딱 3분 남은 상황에서 LAFC가 프리킥 찬스를 얻은 거죠. 위치가 어디였냐면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이었어요. 직접 슛으로 골을 넣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크로스를 올리기엔 애매한 그런 위치였죠. 원정 경기의 압박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게 키커한테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키커로 나섰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흥민이죠. 이 친구가 공 앞에 섰을 때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손흥민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공을 차는데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감아 찬 거예요. 골키퍼는 완전히 속았어요.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공은 골대 상단 구석, 그러니까 골키퍼가 손을 뻗어도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꽂힌 거예요.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됐고요. 밴쿠버 감독은 완전히 넋이 나가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LAFC 벤치는 완전 난리가 났죠. 코칭 스태프들이 뛰어나오고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달려들고 관중석의 LAFC 팬들은 울면서 환호하고 진짜 광란의 도가니였어요. 해외 중계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위험이다. 저런 강심장은 세계 탑 클래스다. 이런 극찬이 쏟아졌어요. 그 프리킬의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골키퍼가 완벽하게 위치를 잡고 있었는데도 못 막았어요. 공이 날아가는 각도, 스피드, 회전, 이 모든 게 계산된 거예요. 일반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그냥 힘껏 때리기 바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달라요. 이 친구는 정확성과 파워를 동시에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예측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2대0으로 완전히 죽어가던 팀을 혼자 힘으로 살려낸 거예요. 동료들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혼자서 두 골을 다 넣어서 동점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에이스의 모습이에요. 팀이 어려울 때 나서서 책임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는 선수, 그게 바로 손흥민이에요.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손흥민이 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움직임이 평소보다 느리고 자꾸 허벅지 쪽을 만지는 거예요.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긴 거죠. 햄스트링 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자칫하면 몇 달씩 쉬어야 하는 큰 부상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계속 뛰었어요. 팬들은 교체를 외쳤어요. 더 뛰면 부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이미 충분히 했으니 쉬라고요. 근데 체룬돌로 감독은 손흥민을 끝까지 경기장에 남겨뒀어요. 왜였을까요? 승부차기 상황을 생각한 거죠. 만약 연장전에서도 골이 안 나오면 승부차기로 가는데 그때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맞는 판단이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일단 손흥민은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뛰었어요. 연장전에서도 골이 안 나왔어요. 결국 운명의 승부차기로 가게 된 거죠. 손흥민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어요. 근데 이미 햄스트링 통증이 극심한 상태였거든요. 정상적으로 뛰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차는 순간 골대를 맞고 빗나간 거예요. 실축이었죠. 손흥민은 슛을 차고 나서 바로 허벅지를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물러났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 팬들은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부상을 무릅쓰고 끝까지 뛰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축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이미 정상적으로 뛸 수 없는 상태였는데 팀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LAFC는 승부차기에서 졌어요. 밴쿠버가 결승에 진출했고 LAFC의 시즌은 끝났죠. 결과만 보면 패배예요. 근데 이 경기를 본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패배했지만 진 게 아니라고요. 2대0에서 혼자 힘으로 팀을 살려내고 부상 상태에서도 끝까지 뛰었던 그 모습이 승리보다 더 값지다고 한 거예요. 해외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들 좀 볼까요? 손흥민, 패배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승리. 부상을 무릅쓴 투혼,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 이것이 월드클래스의 자세다.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그 마지막 프리킥 골을 분석한 기사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공이 회전수,
각도, 속도를 전부 분석해서 이게 얼마나 완벽한 킥이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토마스 밀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경기 전에 MLS 사무국이 밀러랑 손흥민을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밀러가 있는 밴쿠버가 이길 거라고 예측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밴쿠버가 이긴 건 맞아요.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죠. 밀러가 이 경기에서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골도 못 넣었고 어시스트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뛴 거죠. 반면에 손흥민은 혼자서 2골을 넣어서 팀을 살렸어요. 부상 상태에서 말이죠. 이게 진짜 클래스의 차이예요. 밀러는 팀이 잘 돌아갈 때는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예요. 근데 팀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서서 팀을 살려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손흥민은 정반대예요. 팀이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선수거든요.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모두가 포기했을 때, 그때 나서서 골을 넣는 게 손흥민이에요. 경기 종료 3분 전에 동점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게 손흥민이고요.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팀을 위해 뛰는 게 손흥민이에요. 이게 진짜 에이스와 그냥 좋은 선수의 차이예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큰 경기에서는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가 경기를 결정짓는다고 했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예측이었어요. 비록 팀은 졌지만 경기를 살린 건 손흥민이었거든요. 밀러는 팀이 이겼는데도 존재감이 없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경기 후에 밴쿠버 팬들조차 손흥민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팀이 이긴 경기인데 상대팀 선수를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보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축구 팬들이 상대 선수한테 박수를 친다는 건 그 선수가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밴쿠버 팬들이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우리가 이긴 건 맞지만 진짜 멋있었던 건 손흥민이었다. 저런 선수와 같은 시대에 축구를 본다는 게 행복하다. 부상 상태에서도 저렇게 뛰는 게 진짜 프로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 밴쿠버 팬들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세요? 그리고 그 프리킥 골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축구 하이라이트 채널들에서 계속 재생되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팬들이 감탄하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에서도 이 골을 소개했어요. 우리의 전 득점왕이 MLS에서도 마법을 부리고 있다라는 멘트와 함께요. 이 골의 기술적 완성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프리킥을 찰 때 손흥민이 고려해야 했던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단 거리가 있었어요.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이니까 한 25m 정도? 이 거리에서 직접 골을 넣으려면 엄청난 정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비벽이 있었죠. 선수들이 점프해서 공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 위로 공을 띄워야 해요. 근데 너무 높이 띄우면 골대를 넘어가고 너무 낮으면 수비벽에 막히는 거예요. 골키퍼 위치도 봐야 하고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고려해야 하고 잔디 상태도 생각해야 하고 정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이 모든 걸 순식간에 계산해서 완벽한 킥을 날린 거죠. 공이 수비벽을 넘어서 골대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도 않았고요. 전문가들이 이 킥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요. 프리킥은 운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근데 손흥민의 그 킥은 달랐어요. 공이 날아가는 궤적 자체가 완벽하게 계산된 거였거든요. 이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익힌 선수만이 할 수 있는 킥이에요. 그리고 그 킥을 차던 순간의 압박감을 생각해보세요. 종료 3분 전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 원정 경기,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압박감 속에서 침착하게 완벽한 킥을 날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긴장해서 실수를 해요. 킥이 빗나가거나 수비벽에 막히거나 골키퍼한테 잡히거나 하는 거죠. 근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오히려 이런 압박감 속에서 더 집중했고 더 정확한 킥을 날렸어요. 이게 바로 멘탈 괴물의 모습이에요. 압박감을 즐기는 선수, 중요한 순간에 더 강해지는 선수, 그게 바로 손흥민이거든요. 경기 후에 체룬돌로 감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은 우리 팀의 구원자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일찍 무너졌을 것이다.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뛴 그의 프로 정신과 리더십에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거죠. 동료 선수들의 반응도 대단했어요. LAFC 주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이 우리한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줬다.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모두가 포기하려 했지만 그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프리킥은 내 축구 인생에서 본 것 중 최고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손흥민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부상을 당했는데도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뛴 거,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했지만 동료들을 탓하지 않은 거, 경기 후에도 팬들한테 다가가서 격려받고 격려한 거, 이 모든 게 진짜 프로의 자세예요. 요즘 젊은 선수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자기 몸 챙기기 바쁘고 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조금만 힘들면 교체를 요구하고. 근데 손흥민은 완전히 달라요. 팀이 먼저고 승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자기 몸이에요. 햄스트링 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끝까지 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팀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료 선수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을지 상상이 가요? 저런 선수랑 같이 뛰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경기 운영 능력이에요. 2대 0으로 뒤지고 있을 때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팀 전체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주는 신뢰감이에요. 저 선수가 공만 잡으면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동료들도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패스 코스를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에이스의 영향력이에요.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것만이 공격수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팀 전체를 살리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까지가 진짜 에이스의 역할이에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쌓아온 경험,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된 실력,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이 모든 게 MLS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MLS가 수준이 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MLS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리그거든요. 유럽 리그에서 활약했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고 리그 자체의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MLS에서도 손흥민은 압도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위험이죠. 토마스 밀러도 좋은 선수예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래 뛰었고 독일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죠. 근데 손흥민하고 비교하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책임지는 능력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밀러는 팀이 잘 풀릴 때 빛나는 선수고 손흥민은 팀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선수예요. 이번 경기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죠. 밀러가 있는 밴쿠버는 홈 어드밴티지에 전력도 완벽했어요. 근데 경기 내용에서는 손흥민이 압도했거든요. 비록 결과는 아쉽게 나왔지만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손흥민이었어요. 해외 축구 커뮤니티 반응도 재밌었어요. 손흥민 vs 밀러? 이건 비교 자체가 실례다. 밀러가 손흥민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건 당연하다. 손흥민은 레전드고 밀러는 그냥 베테랑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 독일 팬들조차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탄했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확인된 게 뭐냐면요. 손흥민의 프리킥 실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의 프리킥은 유명했거든요. 근데 MLS에 와서도 그 실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프리킥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 정확성, 파워,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프리킥을 성공시키려면 엄청난 멘탈이 필요해요. 조금만 긴장해도 공이 빗나가니까요. 근데 손흥민은 가장 압박이 심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킥을 날렸어요. 이 프리킥 골을 보면서 생각난 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넣었던 그 유명한 프리킥들이에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넣은 프리킥, 첼시전에서 넣은 프리킥, 아스날전에서 넣은 프리킥. 모두 중요한 경기에서 나온 골들이었죠. 이번 LAFC 프리킥도 그런 골들의 연장선에 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성공률을 한번 볼까요?
프리미어리그 시절 통계를 보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프리킥 성공률이 3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프리킥 성공률이 10%만 넘어도 좋은 거거든요. 손흥민은 그 3배예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손흥민의 프리킥은 다양성도 뛰어나요. 어떤 때는 파워풀하게 때리고, 어떤 때는 정교하게 감아차고, 상황에 따라서 킥의 종류를 바꿔요. 이번 밴쿠버전에서는 정교함을 선택했죠. 파워보다는 정확성과 회전으로 승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먹혔고요. 골키퍼 입장에서 손흥민의 프리킥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어떤 킥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서면 골키퍼는 진짜 난감한 거죠. 파워풀하게 올 수도 있고, 정교하게 감아 올 수도 있고, 심지어 타이밍까지 계속 바꾸니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손흥민 프리킥의 무기예요. 이번 경기에서 밴쿠버 골키퍼도 똑같이 당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차는 순간까지 어디로 올지 몰랐던 거죠. 손흥민의 몸 동작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발목 각도를 마지막 순간에 바꾸니까요. 그래서 골키퍼는 예측을 하고 움직였다가 완전히 반대편으로 공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의 첫 번째 골, 그러니까 3명의 수비수를 뚫고 넣은 그 골도 정말 대단했어요. 보통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슛 각도가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패스를 선택해요. 근데 손흥민은 달랐죠. 없는 각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